안녕하세요. 12월 4일은 장마감 방송으로 끝내겠습니다. 우선 주포 현대두산이 뿌렸고 역시 조정 구간이네요. 그래도 많이 안 빠지고 강하게 버틴 것 같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중국 위드 코로나 가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국민이 자제를 한대요. 얼만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강한 상승이나 아니면은 사진에 좀 미리 올랐던 종목들은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의 코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하방 압력은 7,770원, 상방은 8,450원. 요 사이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 그 다음 9,000원 열리겠습니다. 8,450원 이상 뚫으면 9,000원에 안착하겠네. 그럼 또 기간이 언제냐? 올해 안으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 8,890원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그쵸? 우선 요 땐가? 맞을 거예요. 8,890원. 빠르면 다음 주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는 그렇게 빠질 것 같지 않아요. 빠질 것 같았으면 이때 빠졌어요. 12월 2일 날 21선 뚫고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이 두산이 브라코가 이게 운이 좋은지 재수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이 위드 코로나 바람에 다시 얘기하면 두산이 브라코는 중국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뭐 중국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질 때가 떨어지고 유럽, 남미, 호주 이쪽에 발주나 계약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덤으로 중국까지 좋아진다면 이 주가에 만족할 인프라코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까지 가셔야 된다면 그리고 다음 달 1월 달에 발표되는 2022년 4Q가 실적이 물론 좋게 나올 거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논다면 강한 상승세를 타고 만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중 55%, 비중 55%를 아직 그대로 갖고 있어요.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 갈 것 같네요. 그때까지 관망 혹시나 내려오면 줍줍이 얼마 7,770원. 그래 보면 지금도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결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연기금이 보시면은 11월 달부터 계속 사모아요.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게 또 왜 사모으느냐 이것도 설명을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한번 보고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리포팅을 해드릴게요. 당분간은 그렇게 골치 아플 생각도 없고 일단 가돌이 하지만 반등 한번 할 것 같아요. 조만간 아마 다음 주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밀릴 장면은 아닌 것 같네요. 현대건설 기계는 일단 제껴두겠습니다. 그 다음 HMM 오늘도 22,000 한번 살짝 터치하고 내려온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개인이 유리해요. 시간 싸움으로 따지면. 그렇죠. 안 팔면 돼요.
뭐 처음 물려가 있던 아니면 뭐 밑에서 샀던 어찌됐든 이 선물 옵션이 10%면은 22,300원 22,300원 5%지. 선물 옵션이 22,300원이에요 지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계속 제가 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뭐 아직까지 22,000원 밑으로는 결코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흠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차트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제가 말이 거짓말인지 이제 내일부터라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차트와 상관없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포인트다 아니면 지금 뭐 손절 구간 익절 구간 이런 게 안 맞을 겁니다. 이제 어느 수급에 따라 틀려집니다. 왜 그러냐니 이 공매도 공매지만은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각이라든지 이게 급변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급변하게.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수익 구간을 얼마나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손절 구간을 잡고 있을 적이 좀 그런 장면이 아니라고 이 주식.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000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23,000원, 4,000원, 5,000원까지 언제 반등을 언제 올라갈 건지 거기에 따르는 배당 이슈라든지 매각 이슈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급만 보면 되지. 차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래서 이거 뭐 21세대 받치고 있다. 이거 뭐 어디 유튜브에서 그런 차트하고 수급을 따진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유튜브 방송은 초짜입니다. 적어도 험만큼은. 그리고 이, 이 차트를 갖고 이제 분석하기에는 이 종목은 그 선을 넘어갔어요. 또 차트에 따라가 기본적으로 OBV하고 RSI도 설명을 못하는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이 캔들 차트만 갖고 수급을 보는 사람들은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래서 가격을 제시를 못합니다. 한번 여러 방송을 보세요.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이거 OBV하고 RSI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 사람들은 주식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밑에 차트들을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캔들 분석만 갖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 수박에 거달기식으로 배웠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통밥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 험은 이런 캔들의 차트 밑에 OBV나 RSI가 안 맞습니다. 이제 지금 맞을 수가 없어요. 이슈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인들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 걔는 뭐 솔직히 필요 없고 어떻게 따라 변화하는지 그 다음 거래량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슈 체크해야 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단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게 얼마만큼 갭으로 얼마만큼 튀는지를 보자는 거지 얼마만큼 밑으로 빠지는 거 보자는 건 아니니까 절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호텔신라 제가 분석하기로는 7,700원, 77,000원, 78,0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입니다. 오늘의 슈팅은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파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또 내려가면 뭐 다시 쭈쭈비 하면 되지만, 지금 이 호텔 신라가 내년 1월달 1월달이지, 2022년 4Q 실적을 봐야 돼요. 그게 봐야 정확하게 10만원까지 갈 건지 9만원을 넘어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험해요. 물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렸다 그러면은 이게 한번 제법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또 7만원 초반까지, 어떨 땐 7만원이 깨질 수도 있고. 장후 지금 동시효과가 하셨다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익절하시고 일단 한번 빠져놓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다음 대환유화 15만원대에서 사셨다면 성공하신 분이에요. 대충 18만원 20만원 가면은 다시 한번 익절을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간만, 물론 이것도 중국하고 관련대가 있으니 중국계 이슈에 또 한번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게 유화에서 만드는 2차 자재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은 뭐 보시으면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안 들어가는데 보셨으면 다행이고, 제가 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주식이라서. 또 다른 또 2차전지 마찬가지고, 반도체 마찬가지고, 자동차 마찬가지고, 지금 안 움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주가 빠지죠. 종합주가. 아마 선물도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외국인이 팔아요. 근데 웃긴 게, 환율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워낙 강세예요. 그냥,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판다면은, 원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약해져야 되는데, 원화는 강세인데, 외국인은 팔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허수입니다. 아마 오늘 공매 많이 쳤을 거예요. 공매. 어디든 간에. 지수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종목에 공매를 많이 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죠. 보증 걸어놓고 치니까. 원화가 올라갔으면 좀 심각한데, 원화가 강한데 주가가 빠졌다면 대부분 공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내일이라도 당장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주방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야, 삼성전자 3% 단타 놓았겠다. 내일 모레 단타 안 놓겠습니까? 반등한다니까요. 이게요. 1%, 1.5%씩 팍팍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하는 게 2550, 2520에서 2550. 그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별 의미 없어요. 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약 보합, 그 다음에 종목 장세,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소식들이 위드 코로나라 그러니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 외에는 쳐다볼 종목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항공주나 아니면 소비주,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이스한불,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이거 타기가 좀 많이 좀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그 외에는 지금 네옴도 벌써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만한 자신도 없고, 솔직히. 그리고 지금 제가 이래 말씀드린 종목은 저 또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그래서 거의 뭐 8,200원대도 의미 없고 8,100원대도 의미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팔 수도 없고 팔기에도 아깝고. 좀 현재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장 종료 반등해서 5분 전입니다. 많이 올라간다면 지수에 영향을 주는 전차군단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이런 종목들은 다시 다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이 매입 구간 아닙니다. 특히 2차 전지주, 특히 2차 전지주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구간이에요.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지금 모티브가 없어요. 모티브 없어요. 지금은 멀리 해야 될 수, 멀리 해야 될 주식. 그래서 아마 이래 이틀 내리 연장을 보고 나면 올해 목요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죠. 그죠? 근데 이번 주 뭐 옵션 만기일은 양봉으로 끝낼 겁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예측이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많이 팔았어요. 정리가 많이 됐어요. 선물 정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달 옵션 만기일은 매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거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코스피가 바닥이. 내일부터 반등할 겁니다. 이유 없이 뺄 때는 이유 없이 뺀다는 거는, 이유 없이 뺄 때는 장 대부분 종료 제가 3분 얘기했잖아요. 전입니다. 공매더라고요. 공매. 여기 보면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미장 선물도 뭐 약보합이고, 저는 외환을 많이 보는데, 외환. 모르겠어요. 이 새끼도 팔아놓고 오늘 장 끝나고 난 뒤에 역외환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 제 말이 틀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기 장 끝나고 난 뒤에 1300원으로 위로 올라간다면은 실질적으로 현물을 팔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단기성 자금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홍콩하고 중국에서 단기성 자금이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에 걸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이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은 오후 4시 현물을 많이 팔았을 거고, 만약에 안 올라가면 공매를 좀 쳤을 거예요. 일단 내려놓고 내일 다시 쇼 커버링 들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계속 제가 주시하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뭐 아직 1900, 1292원, 한 7원 빠졌거든요. 30원 이상 안 튀면은 그냥 쇼커버 바로 들어옵니다. 빼고 시작하니까 세게 갈려 그러면은 밑으로 좀 빼요. 후리치고 들어 올라가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주종목이 현대인프라고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화음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여기 환율이든 공매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하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이거는 오늘 다행히 22,000원 위에 한번 탁 치고 내려와서 그래도 뭐 고맙네요. 아직 시간은 20일 장 남아있으니 종료 1분 전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즐깁시다.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차트 설명을 안 할 겁니다. 하면 그날 이제 뭐 이제 스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매입으로 정리가 된다면 내일 한 4,500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럼 2,200원 다시 위에 올라타겠죠. 그리고 2, 3일 한번 지켜보고 23,000원 이상으로 반등하는지, 최고점 이날 11월 23일 날 23,350원 위로 다시 튀는지 계속 그런 것만 체크하면 돼요. 이거 빠진들, 또 올라간들, 또 빠졌다 다시 올린들, 수익 구간은 25,000원, 25,000원 정규장이 이상부터 종료됐습니다. 수익 구간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려운 구간은 없어요. 물론 뭐 저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스스로 제가 자문자답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냉철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냉철. 오늘 한 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호텔 신라 이제 익절 구간이 왔다는 것만 아시고, 삼성중공업 쓰레기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두산, 여기도 많이 힘들 겁니다. 앞으로 엔솔도 마찬가지고, 엔솔이 이것도 블록딜 할 가능성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신한명주 마찬가지. 다른 주식 볼 것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제가 이래 관심이 가는 게 현대차, 기아나 현대차 조금 관심은 가요. 그러나 여기 들어가서 수익 보려고 기다리느니 관심은 가지만 차라리 험이 나요. 험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수익 가시권에 날라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회사에 힘을 실어 줍시다. 자,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연말에 무슨 급반등에 대반등 그런 종목이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처음부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매를 많이 친 종목, 3Q보다 4Q가 더 좋아질 종목, 아니면 2022년 연말 결산했을 때 잉여 현금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고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는 회사가 될 건지, 플러스 흠같이 매각 이슈가 있든지. 그리고 흠이 돼서 매각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게 산업은행하고 해준공이 전환되지 않은 회사채로,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회사채로 주당 5,000원짜리를 약 발행된 주식에 대비해가 약 대충 각각 20%씩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발행된 주식에서 지분이 각각 20% 정도 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해진공은 이 전환되지 않은 20%하고 전환되어 있는 현재 발행된 주식의 20%, 이 40%는 전환도 시키지 않고 20%는 지분, 지금 발행된 주식의 20%는 지분에 대한 경영권 행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은 가지고 있겠다라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 일단 한번 믿어보고, 산업은행은 아까 설명한 것 똑같이 이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20%, 현재 발행된 주식의 지분 20%를 40%를 어느 일정 금액에서 살 회사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입장 바꿔서 내라도 안 사요. 이걸 전환되지 않은 이 회사채를 정리를 해줘야지. 그렇죠. 이거 얼마에 살 건데 그럼? 5,000원에 살 건가? 10,000원에 살 건가? 15,000원에 살 건가? 아니면 현재 주가에 살 건가? 아무도 안 사요 이거.
살 수가 없다니까. 다시 말해서 인수할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산업은행하고 해준공하고 둘이서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저끼리도 아마 치고받고 싸우지 싶다. 산업은행은 하자. 해준공 우리는 하기 싫다.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산업은행 답답죠. 돈이 말라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돈 준비하라 할 건데 내년 6월달, 5월달, 6월달 되면 선물 옵션 장후 업체들은 동시효과가 난리 날 건데, 시작되었습니다. 부도난다고 난리 나고 죽는다고 고래고래 감지를 끼고 회사채 발행도 안 되고 건네가 높아가 사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는 뭐하지만 하겠습니다. 똥줄 타기는 산업은행이 타요. 자, 제일 빠른 방법이 있어요. 지금 홈에서 갖고 있는 현금 12조가 넘으면 12조. 그냥 20% 홈에서 사가지고 이거 매입해가 소각시키면 돼. 그죠? 그 20% 같으면 한 9천만 원 돼. 9천만 원. 9천만 원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5천원에 뭐 하다 10,000원에 사든 15,000원에 사도 6954 9천만 원. 9천만 원. 뭐 15,000원에 사면 얼마야? 곱하기.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그렇죠. 오늘 얼마 안 되네요. 1억. 3개, 3개, 3개. 1350억. 뭐, 이 돈 이거, 지금 험에서는 끈값 아닙니까? 끈값. 그죠? 그러고 지분 이거는 뭐, 현재 주가에서 어떻게 그거 하든지. 제가 볼 때는 험에서 자사에서 매입해가 소각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인수하는 업체에서도 깔끔하고. 그럼 이제 해준공에서 그 나오지 않은 이 20%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산업은행이 이 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다음에 5년 뒤든 10년 뒤든 해준공도 돈 아쉬울 때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려 그러면 1차로 뭐 뉴스에도 나왔던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누가 인수하더라도 인수하면은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정리하고. 쟤라도 이 회사를 인수하면은 제 필요한 인원을 쓰지 기존에 있던 인원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 딱 내보내죠. 그 사전 정리 작업도 멋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면서. 그게 언제까지 하니까 모레 7일까지라. 7일까지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육상 직원의 60%로 정리하고 희망 퇴직 받는데요. 기가 차요, 기가 차.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7일까지래요. 얼마 걸리겠어요, 이거. 자, 그래서 그 정리해고 부분, 정리해고로 한다. 희망 퇴직 부분. 그 다음에 12월 달, 12월 27일 돼야지 권리 배당 주주가 생기는데 확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 주가 이대로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배당까지 주는 거, 정리해고 한다면, 매각이 다가오는구나. 다 아는데.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캔들 그래프고 OBV나 뭐 RSI도 이것도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외국인이 기관이 매일 얼만큼 사는지 요것만 하기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요것만 확인합시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뭐 더 이상 뭐 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 하시고 오늘은 뭐 특별하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계속
다른 건 주식은 제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쪽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내일 새벽에 또 한국 16강 브라질하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8강으로 갑시다. 가자!